무주택자로 돌아간다면 지금 수중에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딱 지금 수중에 5천만 원만 있는 5천만 거예요. 원. 그러면 그때 어떻게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실 건가요? 10년 전에 헐헐 5천만 원도 없었어요. 네네. 5천만 원밖에 없었던 헐헐로 돌아간다면 이 5천만 원으로 일단 기준이 되는 게 내가 이 5천만 원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좀 나눠줄 것 같아요. 여기서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이 5천만 원이란 종잣돈 굉장히 소중한데 정확히 관역을 맞춰서 거기에 내 소중한 피 같은 5천만 원을 잘 놓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5천만 원 있는 불인이고요. 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집을 사야 할지, 그리고 집을 지금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떠한 기준도 없이 흔들리고 있다면 내 집을 지금 마련하시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잣돈의 규모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5천만 원이라는 이 종잣돈을 가지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게 내가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부가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공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5천만 원으로 지금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있습니다. 지역도 다양하고요. 투자 상품도 다양하고요. 5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으로 내가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너무나 막연하고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급하게 마음이 급해서 이 5천만 원을 어딘가에 투자하는 것은 말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공부가 의사결정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 5천만 원 중에서 상당 부분 제가 뭐 작년에도 나와서 1,000만 원 정도는 부동산 공부에 쓰라고 했는데 여러분 1년 동안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뭐 월부에서 여러 가지 그 부동산을 시작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그런 좋은 강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강의들을 천천히 들으면서 강사의 어떤 그 조언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인사이트를 얻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을 일정 부분을 떼어서 우리 아직은 공부가 덜 되신 분들이라면 공부를 하시고 이 소중한 5천만 원을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5천만 원이건 뭐 1억이건 2억이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잣돈을 제대로 관역을 향해서 정조준할 수 있는가 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의사결정할 때 내가 준비가 됐는지, 기준이 생겼는지 생기지 않았는지 네. 이걸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모의 투자를 해보시는 거죠. 모의 투자요? 네. 그러니까 5천만 원은 굉장히 소중하고 한 번 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관역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모의 투자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주식도 모의 투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이트에서 호갱노노나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프로테크 우리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이트에서 이 아파트를 내가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매수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하고 뭐 그 트래킹을 하는 거죠. 뭐 3개월 후에 혹은 5개월 후에 이렇게 트래킹하면서 내가 모의 투자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네, 돈이 안 들어도 일단 모의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의 투자하시면서 나의 실력을 조금씩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공부 같이 하고 모의 투자하고 임장 다니고 이렇게 정말 여러분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하면 부동산을 보는 눈을 내가 감고 싶어도 이렇게 눈이 자연스럽게 떠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의 투자 한번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제 주변에서 실제로 모의 투자를 부동산 가서 계약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와우. 그렇게 해가지고 네. 철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네. 보는 거죠. 일종의 시각화도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네. 그걸 샀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네. 알려주기까지 공포까지 하는 거예요. 네. 정석인데요. 시각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네. 공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부자가 되지 않으실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시세보다 싼 금매를 어떻게 좀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2월장 여기에서는 금매 매물을 매수하시기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거래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집은 이제 규제는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집을 반드시 12월, 1월, 2월에 매도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든지 그래서 일시적 2주택으로 지금 계속 이제 3년 동안 버텨왔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이야.
매도를 해야 돼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세를 낮춰서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정 있는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게 아마 2월까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뭐 급하게 어떤 사정이 생겼다, 이 집을 매도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물건을 6개월 전부터 내놨는데 시세에 내놨는데 매도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좀 이사철까지 두고 보자라고 해서 시세 효과를 내리지 않고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집을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으니까 이제 호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매물들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염두에 뒀던 집들이 어떤 그 지역이 있다면 오히려 지금 좀 열심히 임장하시고 정보를 모으신다면 2021년 가을장보다 오히려 조금 더 좀 낮은 시세에 나와 있는 매물도 매수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2월까지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그 2월까지라는 기준이 좀 있을까요? 3월 초에 네. 일단 저희 대선이 있죠. 네. 대선이 있는데 이제 어떤 그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될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이 부동산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지는 이제 3월 이후, 그리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그 선거들이 있는, 지방 선거들이 있는데, 이런 변수들이 많이 있는데 1월과 2월은 일단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에요. 2월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런 시장 내에서 매도해야 되는 물건들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1월과 2월에 약간은 이제 부동산 시장의 혼란기 속에서 약간 인디안 썸머 같은 이런 1월과 2월에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오히려 발품을 팔고 조금 부동산 소장님들하고 이제 이렇게 컨택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하시기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고 관심 있는 지역까지 정해두신 분들은 그렇죠. 지금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지역과 그리고 단지를 정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막연히 뭐 어디 내가 나중에 살았으면 좋겠어, 내 집 마련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구체적인 지역과 단지들을 후보군으로 항상 리스트업 해놓으시고 그 시세를 항상 트래킹 하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내 집 마련하시기에 조금 더 수월하실 수가 있겠죠. 혹시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어떻게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미 DSR, DTI, 그다음에 LTV 등으로 집값 대비해서 대출의 비율을 상당 부분 안전한 수준으로 규제를 해놨어요. LTV 40%라든지 최대 비규제 지역을 제외하면 40에서 50% 정도가 우리가 대출을 일으키잖아요, 집값에. 근데 집값이 오르면서 대출의 절대적인 규모도 좀 오르게 됐죠. 그러니까 집값이 6억이던 집값이 9억이 되면서 LTV 40%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대출 값이 이제 늘어나는 것,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검색해 보시면 돼요. 대출 이자 계산기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대출 이자 계산기 하시면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렸을 경우에 3.6%, 3.5%로 1억을 빌렸을 경우에 원리금 균등 상환 45만 원, 2억이면 90만 원, 3억이면 3.5%,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일 경우에 135만 원, 요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는 134만 7천 얼마. 와. 이렇게 돼요. 그래서 1억에 한 3.5% 30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했을 경우에 한 35만 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45만 원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기준을 세우시고, 근데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라는 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세대 내에서의 소득이라든지 지출 규모라든지 아니면 가족 구성이 어떤 4인 가족이냐 아니면 부모를 모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내가 이 대출을 계속 원리금 균등 상환을 꾸준히 갚아나갈 수 있느냐를 좀 따지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 합산 실수령액이 500만 원이다. 그런데 생활비를 200만 원 씁니다. 200만 원. 그러면은 3억이라는 돈의 원리금 균등 상환액 135만 원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수 있겠죠.
300만 원 모을 수 있으니까. 예, 300만 원, 예, 300만 원을 모을 수 있으니까. 네. 왜냐면은 그 300만 원 중에서도 예비비가 또 없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일상생활을 하다가 언제든지 돌발 변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자녀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예상치 않았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예비비도 마련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다라고 하면은 3억 정도는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근데 500만 원을 버시는데 생활비를 300 이상 쓰세요. 그러면은 대출 3억이 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개별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개별 케이스가 다르고 예를 들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이라고 하면은 절대적인 대출 금액이 작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비조정 지역 내에서는 아파트를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대출에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MI 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사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일반 금융 상품처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 있는데 MI 대출 같은 경우 비조정 지역 내에서 80%까지 나옵니다. 80%까지 네, 80%까지 나오고 DSR 규제가 아직 적용받지 않아서 이제 향후에는 적용받을 수도 있는데 80%까지 나와요. 비조정 지역 내에서. 방송 나가면 바로 제재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내가 일단 얼마 정도를 모을 수 있는지, 가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 네. 그다음 대출을 좀 알아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리고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나서 네. 도전하는 게 맞겠네요. 먼저 셀프 재정 재무 진단이 되셔야지 어느 정도의 대출까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적절한 대출인지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네. 지금 집을 매수를 했는데 네. 연끌을 하신 분들은 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연끌을 하신 분들이 걱정이 분들이요?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금리도 오른다고 네. 하고.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연끌, 그러니까 무리한 대출 받으셔서 내 집 마련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이 집 지금 매도하실 거 아니시잖아요. 예. 일단은 지출을 줄이시는 것, 진부한 이야기지만 지출을 줄이시고 그게 제일 먼저죠. 예, 실거주로 접근하신 주택이시라면 조금 거주하시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대출의 여유 자금을 조금 받아 놓으신 분들이라면 한 2, 3천만 원이라 대출이 조금 더 있으시다면 좀 대출 통장을 좀 출금되는 통장을 좀 따로 하셔가지고 그 어떤 대출에 대한 그 마이너스 생각을 조금 부담을 조금 덜어내시는 게 심리적으로 좀 필요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은 통장에서 계속 150만 원씩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것 자체가 부담이고 그래서 조바심이 생겨서 지금 조정기나 이제 하락이 왔을 경우에 이제 던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차후에 결과가 하락기가 그러니까 내가 매도했을 때보다 더 하락기가 왔을 때 다시 매수하지 못하거든요, 절대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예, 절대로 매수를 다시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제 부동산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때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네, 다시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집값에 너무 이렇게 좀 연연하지 마시고 충분히 그 안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할 일들을 하시면서 이겨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